오늘 하루 조금 힘들지 않았나요? 별일 없이 지나간 날인데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그런 날이 우리 나이쯤 되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에 점수를 매기게 되고, 괜히 이 정도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저도 문득 올라오곤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잘 견디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마음은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말없이 늘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마음을 좀 붙잡아 보고 싶어서 책장에 꽂혀 있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미라 작가의 책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그 책을 처음 읽었던 건 꽤 오래전이었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들고 마음이 조금 지쳐 있을 때 다시 보니 전혀 다른 문장들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 그 문장을 읽는데 마치 누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불안했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줄 시간이 없어서였구나. 그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책과 좋은 글에서 언제나 위로를 얻어왔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 속 문장들이 제 마음을 딛고 일어서게 해준 적이 많아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조용히 나누고 싶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중 하나의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예민하다면 이 시간이 잠시라도 숨을 고르는 작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하루를 잘 살아냈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잠들기 전에는 괜히 오늘도 뭐가 부족했지?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곤 했어요. 그러다 전미라 작가의 책을 다시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늘 잘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하루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왔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 내가 놓친 것들만 확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회복력이 커진다고 말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예전엔 몰랐는데 살아보니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때가 오더라고요. 평범한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에 가려서 그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하루의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가 해낸 일은 무엇이었지?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못한 일보다 해낸 일이 더 많이 떠올라요. 사소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아낸 순간들. 그걸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하루를 인정하는 그 시도가 제 마음을 가장 먼저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남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그런 말을 거의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혹하고, 더 냉정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해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마음속에서 저 자신을 채점하듯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잠들기 전에는 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곤 했어요. 그러다 전미라 작가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읽다 보니 저를 꼭 보는 듯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사람은 늘 실패감을 느낀다.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나는 부족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늘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은 온종일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던 거죠. 그때 문득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은 꽉 쥐면 아프고 살살 놓아야 편안해진다. 참 간단한 말인데 살아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깊어져요. 저는 제 마음을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조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시도를 해봤어요. 아주 사소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일. 바로 나에게 조금 너그러워지는 연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작게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만큼만 해보자. 점심 즈음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말로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문장이 제 하루의 색을 아주 많이 바꿔놓았어요. 마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겁게 굴면서도 그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저는 제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늘 지쳐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줄 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대치를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훨씬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다시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 너그러워지자 내 마음도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무 일도 특별히 잘 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어요. 반대로 많은 일을 해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날도 있죠. 저는 그 차이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전미라 작가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삶은 큰 변화보다 아주 작은 감정의 움직임에서 먼저 달라진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우리 마음은 대단한 사건보다 훨씬 사소한 순간들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커피 한 모금, 가까운 사람의 짧은 안부 메시지, 지나가는 고양이가 슬쩍 쳐다보고 가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살며시 붙잡아주는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적 미세 경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잠깐 밝아지는 순간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의 움직임을 대부분 놓치고 지나쳐요. 너무 작아서, 너무 익숙해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그 작은 순간들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의 결이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를 평가할 때 오늘 뭘 해냈는가만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던 순간이 있었나?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제 삶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비치는 하루의 색이 달라진 거예요. 법정 스님은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살아갈수록 더 진실하게 느껴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루 곳곳에 조용히 깃들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엄격해서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 중 딱 30초만 시간을 내요. 이렇게 나직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잠시 웃게 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 질문만으로도 내 마음의 초점이 달라져요. 부족함보다 충분함에 먼저 닿게 되고 불안보다 고마움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런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일수록 나는 어느새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후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갔더라면, 혹은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날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 조용히,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에서 자주 발목이 잡히곤 했어요.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면 늘 아쉬운 점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치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미라 작가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읽다가 이런 문장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후회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후회에 오래 머무르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마저 잃고 난다. 그 문장이 한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후회는 지나간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지금의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에 조용히 질문해 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그러다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걷는 길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는데 살아가면서 그 말의 깊이가 달리 느껴져요.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왔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지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 감정에 갇히는 상태, 그렇게 오래 머물다 보면 현재를 살아갈 힘이 조금씩 소모돼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후회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때의 나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게 처음에는 꽤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편안해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후회를 없애는 방법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 이해가 쌓이면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도, 내일의 나도 하나의 연결된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느새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미래의 어느 날이 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일이 조금 더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편안함은 미래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작은 지금의 순간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전미라 작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정말 조용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부족함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것마저 지금의 나라는 사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졌어요.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면 마음이 스스로 치유할 여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 조금 전보다 마음이 단단해진 이 자리에서 충분함이 아주 작은 빛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평온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었다는 걸.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조용한 안도감이 가슴에 스며들어요. 나 이렇게 살아온 것도 참 잘해온 거구나. 내가 지나온 길에도 충분함이 있었고, 지금의 순간에도 이미 많은 것이 머물고 있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쪽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누가 대신 증명해주지 않아도 이미 깊고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면 저처럼 책에서 작은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전미라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마음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에요. 부담 없이 읽히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을 살며시 비추어주는 문장이 많아서 저에게는 한동안 곁에 두고 싶은 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면 이런 책들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평온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곳이 서로의 마음을 살며시 나누고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린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